그게 왜 이태원에 모두가 다 그렇게 모이게 되냐? 그건 이태원, 이게 저는 보면서 이태원의 히스토리가 그냥 세계화의 히스토리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태원 토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올림픽 끝난 다음에 88년대 올림픽 끝난 다음에 이태원이 여러분 코골아 박았어요. 그때 엄청 쇠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대 그러니까 9000년대 초중반 제가 대학교 뭐 1, 2학년 때 이럴 때는 여러분 이태원 사건은 그냥 동남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장창 몰려온 그런 거리였어요. 거기 이제 보강초등학교 그쪽 일대에서 동남아 사람들, 특히 무슬림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상인들 중에서도 나이지리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그 도소매를 하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계화 초기죠.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하고 뭐하고 했던 그런 거에서, 그래서 세계화 초기에 그런 사람들, 돈 없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특히 의주 있잖아요. 의주 같은 것 도소매하는 사람들이 이태원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특히 보강초등학교 앞에 거기 허름한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방소 골목이나 이제 거기 이제 되게 분위기 일명 소방소 골목이 옛날엔 여러분 거기가 그 미군 상대로 하는 성매매촌이었거든요. 그래서 소방소 뒷골목으로 해서 보광동 거기에 성매매촌이었었던 그 일대가 동남아 아프리카 상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하도 좀 매너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제 이태원 완전 죽은 상권이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삐끼 있죠. 그러니까 이태원은 길목에서 상권이 이렇게 쭉 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골목을 내려가면 이렇게 막 그 물건 쌓아놓고 이런 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삐끼가 큰 길가에서 골목으로 이렇게 손님을 데려가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 없는 그런 데서 삐끼가 엄청나게 성행했었어요. 그래서 이태원에서는 특이한 옷이 많다.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 이제 크롭탑이라고 하는 거 있죠. 크롭탑이라고 하면 위쪽에 이렇게 바짝해서 언더부브를 나오게 한다는 크롭탑. 그때 이제 그 뉴잭 스윙 뭐 이런 거 할 때 입는, 남자고 여자고 오는 이거 짧은 그런 것들도 이태원에서만 팔았거든요. 그리고 빅사이즈 옷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저 빤스 다 내리고 다닌다고 막 하는 그 힙합 패션이나 이런 것도 이태원에서만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태원이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노는 애들이나 이상한 문화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런 시기인데다가 미팔군들이 축차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미군 기지에서 지휘부만 남고 그 전투 병력들이 용산 기지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휴가나 그 외박 나와가지고 이태원 상권을 먹여 살리던 미군도 빠져나가가지고 이태원 상권이 다 죽어나가는 상권이었는데, 그 상권을 살리는데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홍석천 씨입니다. 예,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동남아 분들 특히 거기서 이제 이태원 상권이 대살하는데 제가 봤을 때 큰 공헌을 한 외국인들이 있다면 터키 분들이에요. 터키 분들, 인도 분들이 정말 큰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허밀턴 호텔, 지금 문제가 생긴 그 허밀턴 호텔 뒤쪽에 인도 음식 전문점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홍석천 씨가 거기서 가게를 차리면서 이태원은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특히 이제 동남아 분들이나 이렇게 아프리카 상인들 이렇게만 있을 때는 덜했는데, 터키 분들이 들어오고서 터키 음식점이 생기면서 어라 이렇게 되는 게 컸어요. 그리고 홍석천 씨가 거기다 불을 질렀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외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국적인 취향을, 우리가 동남아 여행을 가서 이국적인 취향, 이거 맛있네? 이런 거를 했는데, 그런 취향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이태원으로 오죠. 여러분, 요새 인싸 그러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오렌지족 얘기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면,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가는 그 사이에 이제 보보스라고 여러분 있었어요. 보보스, 보헤미안, 부르주아에 합쳐놓은 거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렌지 보보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인싸 계통의 용어죠. 지금 생각해도 아주 소름이 박박 돋는데, 그런 문화가 되면서 이태원 상권이 살아나요. 그런 이제 90년대에는 이태원이 잘 나갔던 게 이제 일명 그 해밀턴 호텔 지하에 여러분 나이트 비바체라고 있었어요. 비바체하고 올드 재즈. 그래서 이제 그게 이태원만의 고유의 문화적 코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문나잇 이런 데가 있었는데, 문나잇은 좀 약간 좀 뭐 양아치 노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비바체와 올드 재즈로 상징되던 그 이태원, 거기가 이제 다시 핫플레이스의 위상을 90년대 넘어가고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되죠. 거기다가 이제
이태원 부상에 불을 지피게 된 게 이제 길거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경리단길 있잖아요. 경리단길 그 뭐 별것도 아닌데 맨 처음에 이런 그 길거리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도입되고 그러면서 3호 터널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 경리단길부터 시작해서 저쪽 오른쪽에 한남동까지 해가지고 이태원에 이 3호 터널, 1호 터널, 2호 터널 어디로 나와도 이태원 핫플레이스, 해방촌까지 몇몇 이제 고급 식당들, 특이한 식당들 생기면서 거기가 그냥 서울의 핫플레이스로 확 떠오르죠. 거기에다가 또 다시 하나가 이태원을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게 하는데 불을 지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삼성미술관 리움이 개장합니다. 삼성미술관 리움이라고 있어요. 그거 개장을 하고 대한민국 최대 광고기획사인 제일기획이 옛날에 거기 비바백화점 자리였었는데 거기가 제일기획이 여기 또 이태원에 자리를 잡죠. 그러면서 이제 광고기획자, 디자이너 그리고 연예인들의 핫플레이스가 이제 이태원이 돼요. 그래서 이태원이 1910년이래. 2010년대를 정점으로 어마어마한 호황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3대 기획사 SM, JYP, YG 그게 전부 다 여러분 그 문나잇이라는 댄싱 클럽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군들 비보이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소울 트레인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소울 트레인이라는 방송에 나오는 춤을 구경할 수 있는 데가 문나잇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병사들 춤 그거 하는 거 우리나라에 춤 좀 배우고 싶다는 춤꾼들 뭐 구준엽 뭐 강원래 전부 다 거기다 현진영 그러니까 3대 기획사가 시작된 거. 그러니까는 K-팝의 발상지라고도 부르는 곳이 이태원이죠. 거기 문나잇하고 거기 이제 프로덕션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뭐 이제 다 이제 강남 뭐 이런 데로 빠져나가고 그랬지만. 그래서 대한민국 3대 기획사의 시작점이 문나이트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때 이제 힙질이듯이 뭐 그때 힙합하고 뭐하고 빤스 보이는 옷 다니고 이제 문신하고 다닌다고 비보이들이고 뭐 그러다 욕먹던 그 친구들이 시간이 나서 2010년대가 되니까 대한민국 탑클래스 연예인들 그리고 연예인들의 매니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태원으로 회귀하네 연어처럼. 그리고 조인성도 이제 경리단에 건물 샀거든요. 테라스에서 커피 마시고. 그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한남동에 한남더일 생기고 나인원스 생기고 거기 주민들이 배달시켜서 음식 먹는 곳이다. 여기 이태원 음식점들이 한남더일에 이렇게 보면서 한남더일 어디로 주소지 이렇게 다 모자이크 돼서 여기서 주문했어요. 뭐 그러면서 와, 그런 부자들이 음식 시켜 먹는 음식점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사람들 몰리고. 그래서 이태원이 핫플레이스 오브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거기서 여러분 2010년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명동이 있죠. 젊음의 거리로서 명동이 여러분 박살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명동을 젊음의 거리로 생각하지만 요즘 친구들은 명동은 중국인들의 거리, 어른들의 거리예요. 종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홍대 앞하고 또 신촌 다른데 신촌, 명동, 뭐 종로 이런 데 다 어르신들 되는 곳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명동이 중국화되면서 젊음의 거리로서의 명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원하고 홍대가 젊은이들의 거리로 돼서 이제 집중이 되는데 홍대는 그냥 젊은이들의 거리라면 이태원은 국제적인 그런 게 좀 있었죠. 애니웨어들 핫플레이스의 위상까지 되는데 거기다 이제 압구정이나 청담 상권이 이제 사람들이 매스 게더링이라고 하죠. 왕창 모이는 상권이 아니라 특히 압구정동 청담들은 고급 식당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이 있는 조금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급이고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적은 그런 상권으로 포지션이 되면서 이태원으로 그냥 점점 몰릴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런 상황에서 이태원 상권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약이 제일 큰 문제였고 문화로 상징되는 이 퇴폐성 이태원은 요상한 그 퇴폐성이 있었어요. 근데 2010년대 중점으로 해서 이 퇴폐적인 문화로가 점점 확대되고 그리고 상인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냥 공실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홍석천 씨마저 이태원에서 문을 닫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태원의 쇠락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소방서 앞에 이 해밀턴 호텔에서 우측으로 갔을 때 그 클럽들이 있는 그 일대 그 올드 재즈가 이전을 해서 그쪽에 있는데 거기하고 그 일대 상권만 남아나고 해밀턴 호텔 왼쪽으로 한 상권 그리고 저쪽 그 일대를 벗어나 오른쪽 상권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다 죽어가면서 쇠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2016년, 15년, 16년 정도부터 이제 이태원이 확 상권이 죽는데 이태원이 뭐가 남았어요? 태페적 문화코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2015년 상권은 죽는데 할로윈 데이 때는 꺼져가는 불빛이 울컥울컥 빛나듯이 이태원이 할로윈 데이 때만 난리가 난 게 2016, 2017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 그래서 이태원 할로윈 뭐야? 이런 게 이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과음, 마약, 섹스, 퇴폐의 정점을 찍은 이태원 할로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할로윈하고 좀 다르게 여기는 좀 너무 정도가 헐벗는 정도가 너무 심하고 그거를 용납해주는 이런 요상한 공간이 됩니다. 이게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공백이 있었고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서 저는 그래서 그냥 이태원 토박이고 이태원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었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세계화의 그 파고와 이태원의 히스토리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태원이 그냥 죽어가던 상권이 그냥 이 이태원 참사로 완전히 폭파가 되는구나. 저는 이태원이 좀 이대로 가면 좀 조용해지겠다. 올드 재즈 같은 데는 이제 대체 불가한 공간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동훈 장관도 올드 재즈 좀 간다고 하는 거 갔었다고 요새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리고 뭐 몬드리안 호텔, 야외 풀장, 뭐 하얏트 호텔, JJ 마운이 이런 데는 살아남겠지만 일반적인 상권은 이제 다 죽는 거죠. 일단 경리단길 뭐 유명해지기 전에 옛날에 거기 여러분 경리단길 거기 하얏트 호텔 밑에 휘겔이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훈아 씨가 하던 거거든요. 나훈아 씨의 휘겔 뭐 그런 식으로 부터 시작해서 연예인들의 핫플레이스의 명맥이 계속 1970년대 후반부터 쭉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이태원이 세계화가 끝나는 시점에 참 드라마틱한 사고로 박살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중국색이 빠지기 시작하면 명동도 젊음의 거리로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교동이 지금 젊음의 거리고 명동도 젊음의 거리로서 중국색만 빠지면 좀 될 것 같고 뭐 지금 종로도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니 서울이 어떻게 변모갈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이태원 참사를 보고 있으면 아 이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지금이 이제 세계화가 끝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세계화의 부침과 이런 문화적 부침을 계속 가장 크게 겪은 곳이 이태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